제 고향은 함경북도 김책시라는 동네에서 내가 여기 나왔어요. 어머니하고 헤어질 적에는 한 3일만 이렇게 그냥 피했다가 다시 어머니 앞에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치맛자락을 이제 올려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믿지 못하고 우는 거예요. 3일 만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전쟁에 참전해야 했던 젊은 청년은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통진 이제 조강이고 통진, 그리고 저 건너는 개풍군, 이제 요 건너가 2만 면이야. 개풍군 2만 면. 강 하나 이거 하나 두고선 여기서 박격포 쏘면 이리 막 날라오고 기관창 쏘도 우리 조강포 이 동네로 그냥 막 떨어지게 됐어. (6.25) 전쟁 이후 1,000만 명에 가까운 이산 가족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생리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던 일본은 패전하면 승전국들이 일본을 나눌 것이라고 예상하여 대신 한반도를 나누게 하자는 항복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당시 강대국들은 식민지 피해국이었던 한반도가 전범국가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결과에 합의했습니다. 분단은 6.25 전쟁과 DMZ 탄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쟁과 분단의 세월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자주 믿었고 또 한편 좌절하면서 통일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남북이 대치 중인 휴전선. 전쟁이 멈춘 지도 7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약 240km 길이의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2km씩 폭 4km의 구간이 비무장지대 DMZ인데요. 사방이 막힌 곳에서 자연의 시간은 쉼없이 흘렀고 어느덧 다양한 동식물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새들이 조금만 있는데 어떤 새들이죠? 있어요? 새기러기, 군부리, 공기러기, 아까 채투루미 한 마리도 뭐 들에서도 두루미 두 마리도 있어요. 겨울철 파주, 연천, 철원 지역엔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가 날아와 국내외 탐조객들을 부릅니다. 밤중에 물이 빠지면 다 일로 기러기류, 오리류, 제두루미, 두루미 이런 애들이 다 일로 잠자러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대교 바로 앞에 사는데 저녁 때 되면 진풍경을 봐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나라 DMZ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출입이 가로막히자 자연이 되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조금 시끄러우는데 그리고 새들이 나가요. 그리고 안전 장소니까 이게 먹이 먹는 장소 아니라 휴게하는 장소. 대표적인 민통선 마을 통일촌은 서울과 평양을 단거리로 잇는 길목에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지역인데요. 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높습니다. 70년 동안 피해를 보면서도 그 피해를 감수하고도 농사를 지어온 분들이 있고 이 농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생태가 지켜진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민간인 통제구역과 임진강, DMZ가 모두 다 한 몸으로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청도라는 섬을 먼저 갈 거예요. 워낙 통일지국협에서 한국의 DMZ에 관심이 많은 카이 프로벨 박사. 독일에서 동서도 경계 지역을 자연 보호 구역으로 만든 글은 DMZ가 남일 같지 않다고 합니다. Similar are the fences. So we had also strong fences on the borderline. So in Korea, there's a fear of spies coming through the border area, and this was not the case within Germany. 태풍 전망대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로 휴전선을 800m 앞두고 있습니다. 맨눈으로 확인하는 휴전선과 북한 땅이 DMZ의 현실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Maybe as in Germany, the Greenbelt is not only an ecological treasure we have, but it's also a living memorial landscape for the former German history. My hope is that the DMZ will also, in case of reunification, a memorial landscape for the Korean history. 우리와 비슷하게 동서로 분단되었던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은 통일 독일의 상징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동서독의 시민들은 이곳에 모여 장벽을 부수고 통일의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이 문은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되어 독일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었죠. Where are you from? Ireland. Ireland. Ireland, Yeah. nice. No, yeah, we definitely believe in that. Just kind of, it's like a memorial of the East and the West, and it's a symbol of freedom that they have right now. 우리나라 분단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우리도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독이 개방되듯이 북한도 개방되기를 희망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우리도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독일은 통일을 이루고 세계 경제 순위 4위로 올라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은 독일의 역사에 큰 관심을 보이죠. 베를린 장벽 검문소 중 가장 유명했던 체크포인트 찰리에는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인파로 북적댑니다. Hey, we're from Scotland. We're from Australia. Oh, nice. To see what happened during the war and the Cold War after. 도시 곳곳에 남겨진 분단과 통일의 기록은 살아있는 역사 교훈이 되었습니다. 베르나우어 거리, 베를린 장벽 기념 공연은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이 되곤 합니다. Vor 30 Jahren ist die Mauer gefallen, dieses Jahr, vor 30 Jahren. Und deswegen wollen wir, dass die Schüler etwas darüber lernen, über die Geschichte der Stadt. Ich hoffe, dass sie es selber auch spüren, dass es hier ein sehr dramatischer Teil der Geschichte war. Ist schön, einfach. Geschichte, alles. Man kann sehen und merken, was hier war. 독일은 약 1조 2,800억 유로의 통일 비용이 들었지만 경제 부흥을 이뤄 유럽의 중심국이 되었습니다. 리틀 베를린으로 불리는 메들라 로이트. 마을 전체가 분단 박물관이죠. 독일 역사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이 마을은 작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동독 티링겐주와 서독 바이에른주로 나뉘어 마을 주민들도 나뉘었습니다. Entlang der alten Landesgrenzen. Und so war die ganz automatische Folge gewesen, dass der Tannbach als alte Landesgrenze dann ab Juli 1945 Demarkationslinie wurde, amerikanische Besatzungszone, sowjetische Besatzungszone.
bis ihm dann 1966, 5 Jahre nach Berlin, hier diese 700 Meter lange Betonmauer quer durch den Ort gezogen wurde. Alles jenseits des Baches war DDR-Gebiet. 통일이 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국경박물관을 지었습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분단의 고통과 상흔을 전시하고 있죠. 마을에는 매년 약 8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찾아오는데 한국의 몇몇 지자체와는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Ja, einerseits, auch wenn man diese Grenze, diese DMZ heute sieht, ja, von den Emotionen her, man fühlt sich zum Teil schon in die Zeit 30 Jahre zurückversetzt, wie also hier in Deutschland oder Deutschland eben noch geteilt war. Ich selbst kannte also die Teilungssituation auch in Berlin, auch hier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vor 1989. Und wenn man sieht, welches Glück Deutschland letztendlich hatte, 30 Jahre, dann jetzt mittlerweile schon fast 30 Jahre wieder vereint zu sein und in Korea immer noch diese bedrückende Situation, diese beklemmende Situation unmittelbar an der Grenzlinie, wenn man einen solchen Observation Point besucht und dann nur nach Nordkorea blicken kann. Ein Besuch ist ja nicht möglich. Da erhofft man sich natürlich schon, dass auch friedlich Korea hoffentlich bald vereint sein möge. 한국과 독일은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DMZ가 세계적인 생태 보존 지역이 된 것처럼 동서독의 경계선도 그리네스반트라는 이름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 보호구역이 되었죠. 현재 독일은 장벽이 세워졌던 지역을 국경박물관이나 생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주민과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DMZ는 개발을 비껴갔습니다. 그 결과 현재 5천여 종이 넘는 야생 동식물과 희귀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귀종도 계속 발견되고 있죠. 정부와 민간단체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DMZ의 환경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노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생물종 보존원 북부보건센터. DMZ 일대의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든 보전이든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생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가 시행된 후에 그 다음에 어떠한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한반도에서 거의 사라졌던 사냥. 위기에 처한 사냥을 구조하고 야생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최근 사냥의 개체수도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냥은 멸종위기종 1급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지정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사냥의 길을 따라가며 조사를 합니다. 초식동물인 사냥은 다양한 식물의 씨앗을 먹고 배설해서 숲을 풍성하게 만드는데요. 사냥의 길은 다른 동식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비에 쌓인 DMZ의 자연 생태 환경.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에서는 DMZ를 피난처로 삼은 식물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뭐 DMZ 및 북방계 식물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북방계 식물 전시원은 한 200여 종들이 이제 수집되어서 이제 현지의 보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없었던 북반기 식물들. 왠지 그립고 반갑습니다. DMZ의 자생식물은 자연을 회복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북 교류와 협력의 계기가 되죠. 지구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 유물인 DMZ가 지구에서 마지막 남은 식물종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은 더 간절해집니다. 희귀 동식물의 보고로 알려진 DMZ 접경 지역. 군사지역으로 묶였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새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김포시는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은 기수역. 다시 말해서 강물과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한강하구 습지인 시암리 습지는 자연 그대로의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한강의 분류가 내려와서 임진강과 만나는 곳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고 또 반대쪽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만나고 또 평화와 생태가 만나고,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한강하구의 두물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이곳은 생태 환경과 더불어 평화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자연하구인 한강하구. 강을 끼고 형성된 습지는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에 걸쳐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만 DMZ와 같은 한강하구 중립 수역을 끼고 있어서 민간인의 출입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곳에 자연스럽게 보존된 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장항습지는 주변에 산남습지, 성동습지, 공릉청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한강하구 습지 보호 지역입니다. 나아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인데요. 이 일대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주 출판단지와 가까운 산남습지.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와 한철을 보내고 가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가까운 곳에 빌딩 숲이 있어서 훼손될 걱정이 커졌지만 습지 생태를 지키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뛰어놀고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이곳에는 습지다 보니까 다양한 새들이 있어요. 지금 들리는 소리 아시죠? 여기 개개비라는 새거든요. 개개비도 많고, 또 오늘은 저는 덤불해오락이라는 새를 얼마 전에 나왔다 발견했다고 해서 저도 좀 보고 싶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 지점에 위치한 크고 작은 습지들은 한반도 생태계의 숨구멍 역할을 하는데요. 작은 습지도 수만 종류의 생명을 품고 있어서 하구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생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강 하구 생태계가 잘 보존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나라 전체 생태계에 균형 잡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특히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했을 때 이 한강 습지를 잘 보호하고 있는 것이 교류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도 확신합니다.